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몰딩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선시공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몰딩 시공, 그리고 세 번째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선시공 사항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주방 가구예요. 그래서 주방 가구를 설치할 때 이렇게 바디를 설치하고 상부 쪽에 필러나 좌우측에 마감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을 완료할 때 여기 보시면 10mm 정도 몰딩이 지나갈 공간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mm 정도 몰딩이 지나갈 공간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구를 설치해야지 나중에 몰딩이 지나갈 때 마감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가구인데 이렇게 북박이장 보시면 이쪽 상부 쪽으로 몰딩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구를 설치할 때 천정과 가구 사이에 10mm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신발장이에요. 이 신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몰딩이 지나갈 공간, 가구를 설치할 때 10mm 공간을 남겨주고 그리고 몰딩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아트월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목창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트월을 시공할 때 천정에서 10mm 정도 공간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야지 천정과 아트월 사이 공간으로 몰딩이 지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목창호도 천정과 이 목창호 사이에 10mm 정도 공간이 있게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몰딩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셔야지 이 몰딩이 일자 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쪽이 주방 타일, 그리고 문선, 그리고 이쪽에 가구 입히판. 그래서 이 몰딩이 꺾이지 않고 일자로 지나갈 수 있도록 10mm 정도 공간. 이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장과 타일, 그리고 천정과 목창호, 가구와 천정 사이에 10mm 정도 공간을 띄어서 몰딩이 일자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목창호 같은 경우에는 몰딩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트월을 시공해도 되고요, 목창호를 시공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라인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시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트월이나 목창호 같은 경우에는 선시공을 해도 되고 몰딩이 지나간 다음에 후시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몰딩 개념도인데 벽 타일이나 목창호 본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몰딩이 지나가요. 천정이 시공되었을 때 몰딩의 이 공간 10mm 정도 공간을 이격시키고 벽 타일이나 목창호를 먼저 선시공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몰딩이 먼저 시공을 하고 벽 타일이나 목창호 본틀을 시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측 사진을 보시면 천정이 쳐지고 이 벽면에서 가구를 시공하고 이 몰딩을 시공을 해야 됩니다. 벽면에서 가구까지 나오는 이 공간이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구가 먼저 시공되고 그 다음에 몰딩이 후 시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몰딩 시공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몰딩 각도 절단기예요. 그래서 이게 몰딩을 시공할 때 각도를 치는 장비입니다. 우측 보시면 직각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45도를 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가구가 10mm 공간 띄어서 시공을 해서 이쪽 벽면에서는 완전히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가구 쪽에서는 이 턱진 반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거는 몰딩을 시공을 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45도 각도 치기해서 모서리 부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 우측 사진도 몰딩을 시공했는데 이쪽 보시면 상부에 가내가 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장으로 해서 이 가내를 맞춥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아웃코너 모서리 부분에 45도 치기를 해서 맞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사진처럼 대부분 석고면과 미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내가 지거나 면이 안 맞을 경우가 있는데 시공할 때 몰딩은 독단적으로 일자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내가 지는 부분을 이렇게 미장으로 해서 면을 맞추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가구 입히판이 앞에 있는데 이 입히판 같은 경우는 상부에 10mm를 따야 되죠. 이 몰딩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근데 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몰딩을 시공할 수 없어서 이 입히판을 임의로 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먹을 때렸죠.
먹을 때리고 이 몰딩을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일자로 떨어지겠죠. 이쪽 부분은 현관에서 나오자마자 복도인데, 그래서 몰딩이 한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킹을 바로 쏘고 몰딩을 시공한 다음에 실타카로 해서 바로바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파손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목창호 부분에 10mm 정도 이격하고 그 다음에 몰딩을 시공을 했죠. 이 부분 천정에서 목창호 부분이 10mm 좀 더 이격이 더 됐어요. 몰딩을 시공하고 나서도 이제 틈이 살짝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이 목창호랑 유사 색깔의 코킹을 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목창호를 선시공하고 그 다음에 후시공으로 몰딩이 지나갔는데 거의 맞죠. 목창호 작업하시는 분이나 가구 작업하시는 분한테 이 몰딩을 잘라서 줍니다. 그러면 이 몰딩을 위에다 대고 가구나 목창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격하는 틈을 정밀하게 시공을 하겠죠. 그리고 몰딩을 지나간 다음에 이 벽면이 가늘어졌으면 미장을 해서 아니면 퍼티를 해서 면을 맞추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중문인데요. 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서 10mm 정도 이격했으면 이런 턱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중문이 먼저 시공하고 그 다음 몰딩이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이렇게 턱이 지인 겁니다. 그래서 현관 중문이나 드레스룸 중문 같은 경우에는 천정에서 한 10mm 정도 이격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 몰딩이 이 중문을 먹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자 라인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하셔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10mm만큼을 따서 시공을 했는데 보기가 안 좋겠죠. 중문 시공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가구랑 뭐 타일이랑 목창호처럼 천정에서 10mm 정도 이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몰딩이 가고 도배까지 마감이 다 됐어요. 그러나 이 시공 중에 파손이 발생하면 몰딩만 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도배가 마감이 다 됐는데 파손이 됐겠죠. 그럼 이 몰딩을 제거하게 되면 이 도배, 천정 도배, 벽 도배를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난 거는 도배하기 전에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도배 하자까지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도배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커튼박스 있는 부분에 몰딩이 꺾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커튼박스 부분은 벽도배가 가고 천정도배랑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커튼박스 바깥 부분은 이렇게 몰딩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도배를 감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몰딩과 몰딩이 만나는 이 45도 각도치기 한 이 부분에 이제 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흰색 코킹으로 살짝 싸서 마감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몰딩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코킹을 조금 바르고 붙이고 나서 실타카를 바로 쐈어야 되는데 놓친 거죠. 이런 부분은 천정에 몰딩 라인 먹을 치고 그 다음에 몰딩을 시공할 때 바로바로 붙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선시공 사항입니다. 네, 선시공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입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는 벽타일, 그러니까 아트월이 있어요. 그리고 목창호 문선인데 목창호 문선이나 벽타일 같은 경우에는 천정과 10mm 이격시키면 선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시공 할 경우에는 몰딩이 먼저 지나가고 후시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몰딩 시공할 때는 천정 도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도배를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공정이 빠듯해서 천정 도배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몰딩이 후시공하고 코킹으로 반드시 마감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와 몰딩 사이의 틈이나 이색 진거, 그리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흰색 코킹이나 아니면 파손 같은 경우는 자재를 교체해 줘야겠죠. 그리고 벽면과 만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수직 수평 가내를 체크해서 도배 이전에 반드시 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배했을 때 면이 들뜨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몰딩과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벽면, 그러니까 뭐 석고벽면이나 미장면 아니면 골조면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나 수평이 가내가 져도 벽면을 무시하고 일직선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퍼티나 미장으로 가내진 부분을 따로 면을 맞춥니다. 그래야지 도배했을 때 면이 고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몰딩과 걸레바지는 가내가 져도 이를 무시하고 별도로 시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